여기 8월 28일 일본에 거대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고시마현의 한 일본인 재난 전문가는 한국은 일본이 있어서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등장하자 이 일본인 전문가는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고시마의 호텔방 발코니에 서 있는데 바람이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제 이름은 클라라 존슨이고 영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번 폭풍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하늘이 심상치 않아요. 회색, 거의 검은색으로 변해가며 도시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낮고 위협적인 구름은 처음이에요. 멀리서 바다가 보이는데 파도가 점점 더 커지고 하얗게 부서지면서 해안을 강하게 때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태풍 산산이 시작되는 거겠죠. 지금까지의 경력 동안 수많은 자연재해를 다뤘어요. 네팔에서 도시 전체를 흔들어 놓은 지진도, 방글라데시에서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린 홍수도, 카리브해를 광란의 거인처럼 휩쓴 허리케인도 취재했죠. 하지만 이번 폭풍은 뭔가 달라요. 왜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차가운 바람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소름이 돋아요.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가 발코니 문을 닫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리네요. 며칠 전 인터뷰했던 지질학자 다나카 히로시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손이 약간 떨리면서 그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클라라 씨, 걱정돼요. 산사는 단순한 태풍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난카이 해곡을 주시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난카이 해곡, 다나카 박사가 설명해준 기억이 나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깊은 해저구조죠. 다나카 박사의 말이 맞다면 태풍 산사는 강한 바람과 폭우, 그 이상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호텔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빈 페이지 위로 펜이 맴돌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 현대사에서 본 적 없는 재앙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펜이 종이를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협적인 하늘, 커져가는 파도, 공기 중의 섬뜩한 기운을 묘사했어요. 다나카 박사의 경고와 난카이 해곡이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글을 쓰는 동안 밖에서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어요. 갑자기 불이 깜빡거렸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어요. 방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회색빛만 남겨둔 채 암흑으로 변했어요. 휴대폰을 더듬어 플래시를 켰어요. 배터리가 50% 남아있네요. 희미한 불빛 속에서 계속 글을 썼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다가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해요. 하지만 공포를 유발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처럼 제 직업의 무게를 무겁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가고시마의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바닷속에 잠재된 위험을 전혀 모를 테니까요. 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 집에 있는 가족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들이 준비할 시간은 충분할까요? 제 생각에 답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는 태풍 경보 시스템이었어요. 창문 쪽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붐비던 거리가 이제는 거의 텅 비었어요. 아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 바람에 옷이 휘날리면서 서둘러 실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항상 준비된 비상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재난을 취재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가방에는 물, 에너지바, 응급처치 키트, 추가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빨리 움직여야 할지도 몰라요. 그때 비가 창문을 마구 두드리며 마치 뚫고 들어오려는 듯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제 생각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계속 글을 쓰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어요. 이번 이야기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요. 반드시 잘 써야 해요. 폭풍이 밖에서 맹렬히 몰아치는 동안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인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다가올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태풍만큼이나 거세게 제 머릿속을 휘감으며 저는 계속 글을 씁니다.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고 저는 그걸 전할 사람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이게 제 자신이니까요. 저는 클라라 존슨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머릿속에는 아직 타나카 박사의 경고가 맴돌고 있었죠. 호텔 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태풍 산산에 관한 첫 보고서를 쓰려고 했지만 작년에 한국에 갔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봤던 것과 지금 일본에서 점점 커져가는 공포 사이의 차이는 정말 극명했어요. 서울안전체험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생각나요. 그곳은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다양한 흥미로운 전시와 체험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전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상대피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어떤 방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바닥이 그들 발 아래서 흔들릴 때 그들은 재빨리 튼튼한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다른 공간에서는 가족들이 소화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흥분된 대화 소리와 가끔씩 울리는 경보음이 가득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침착했는지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집중력과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이 훈련들이 그들에게는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직도 김민준, 한국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소장이 선명히 떠올라요. 그는 키가 크고 눈매가 부드러운 진지한 표정의 남자였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지도와 비상 계획들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눴죠. 클라라 씨, 그가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지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그것을 예방하고 예방이 불가능할 때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재난 후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여러 비상대피센터를 방문하고 거리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는 곳마다 재난 대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징후를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건물에는 대피 경로 지도가 있었고 거리에는 안전지대로 가는 길을 표시하는 명확한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역에도 비상용품이 비축되어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어느 날 오후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움찔했지만 주변의 현지인들은 침착하게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냥 훈련이에요. 우리가 근처의 대피소로 걸어가면서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이런 훈련을 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되는지에 놀랐어요. 몇 분 만에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안전하게 지정된 장소에 모였어요. 마치 잘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죠. 이제 가고시마의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한국의 전략을 일부라도 채택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사람들도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차분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다시 노트북을 향해 몸을 돌리면서 새로운 사명감이 생겼어요. 이제 제 일은 단순히 다가오는 태풍에 대해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 되었어요. 아마도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할 수 있을 거예요. 바깥의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호텔 방의 창문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무섭긴 해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그것은 단지 태풍 산산이 가져올 파괴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의 힘에 맞서 어떻게 함께 대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펜을 집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글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결국 자연의 힘 앞에서 대비가 생사를 가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전 세계와 나눌 가치가 있는 교훈이에요. 오늘 아침 이상한 기분으로 깨어났어요. 공기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어요. 폭풍이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요. 이 고요함은 폭풍의 눈일 뿐이었어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는 클라라 존슨, 62세의 영국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재난을 겪어봤지만 태풍 산산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호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활기찬 가고시마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거리는 섬뜩했어요. 가게 창문들은 판자로 덮여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향해 서둘러 지나갔어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멈춰섰어요. 대화할수록 점점 더 걱정이 됐어요. 히로시라는 가게 주인을 만났어요. 그는 가게 창문에 판자를 모치라고 있었어요. 난 여기서 평생을 살았어. 그가 말했어요.
이런 폭풍이 오고 있는 건 처음이야. 다음으로 유키라는 젊은 엄마를 만났어요. 그녀는 어린 아들을 대피소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그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모두 기록했어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희망. 이것이 바로 날씨 보고서나 경고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였어요. 걸어가면서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재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훈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선진 경고 시스템이 있었어요. 일본이 이번에 다가오는 것에 대해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3시쯤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항구 근처에서 한 어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치 큰 트럭이 지나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강해졌어요. 지진이야. 그 어부가 외쳤어요.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타나카 박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는 태풍 산산이 난카이 해구에서 큰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었어요. 이게 그 지진이었을까요? 그가 경고했던 악몽이었을까요? 흔들림이 더 심해졌어요. 건물들은 마치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흔들렸고 도로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달아나고 싶었지만 지켜봐야 했고 기록해야 했어요. 제 눈앞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지진은 영원히 지속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12분 정도였을 거예요. 지진이 멈추자 잠시 동안 모든 것이 고요했어요. 그러다 들렸어요. 점점 더 커지는 낮은 굉음이요. 바다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물벽이 우리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쓰나미였어요. 지진이 그것을 일으킨 게 분명했어요. 뛰어요. 어부에게 외쳤어요. 높은 곳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있는 힘껏 달렸어요. 뒤에서 물의 굉음이 들렸어요. 1000마리의 성난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같았어요. 간신히 언덕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파도가 도시를 덮치는 것을 지켜봤어요. 무서웠어요. 건물들이 모래로 만든 것처럼 무너졌어요. 자동차들은 욕조 속의 장난감 배처럼 떠다녔어요. 도시 전체의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몇 분 만에 휩쓸려 버렸어요. 물이 빠지면서 모든 것을 함께 끌고 갔어요. 집, 차, 나무 모두가 성난 바다로 빨려 들어갔어요. 아침에 걸었던 아름다운 도시는 이제 진흙과 부서진 것들로 가득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노트북에 기록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했어요.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끔찍한 일을 조금이라도 덜 끔찍하게 만들 방법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국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조기 경보 시스템, 지진과 홍수에 대비한 튼튼한 건물들, 연습 훈련 중에 침착함이 기억났어요. 구조대가 도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 이야기는 오늘 본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이야기였어요. 더 나은 준비를 위한 호소였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야기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했어요. 이 파괴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요. 폭풍에 맞서고 다시 재건하죠. 진흙으로 변한 거리에 발을 디디면서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태풍 산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할 거예요.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큰 트럭이 지나가는 것처럼 가볍게 흔들리더니 점점 강해졌습니다. 제가 대화하던 어부가 외치더군요. 지신. 그 말은 일본어로 지진을 뜻합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타나카 박사님이 남해 해곡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던 게 떠올랐어요. 이건 그냥 흔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큰 지진이었죠. 주위를 둘러봤어요. 건물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휘청거렸어요. 도로에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어요. 저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이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붙잡았어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진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1분 남짓이었을 거예요. 진동이 멈추고 나서 잠시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때 들렸어요. 낮은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엄청난 굉음으로 변했죠. 바다를 바라봤더니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물벽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벽은 해안가의 건물들보다도 더 높았어요. 이건 해저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였어요. 그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경이롭기도 했죠. 뛰어요. 제가 어부에게 외쳤어요. 우리는 고지대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언덕을 오르면서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물이 몰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겨우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그때 제가 돌아서서 도시를 덮치는 파도를 봤어요. 그 소리는 귀청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치 1000마리의 사자가 동시에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어요. 물이 건물들을 들이치며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고 벽을 무너뜨렸어요. 자동차들은 욕조 속 장난감처럼 둥둥 떠다녔고 나무들은 성냥개비처럼 부러졌어요. 정성스럽게 지어진 도시는 단 몇 분 만에 파괴되고 말았죠. 믿기지가 않았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걷던 거리였고 상인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물이 빠지면서 모든 걸 끌고 갔어요. 집들, 자동차들, 나무들까지 전부 바다로 휩쓸려 갔죠. 남은 것은 진흙과 부서진 잔해뿐이었어요. 바쁘던 항구 도시는 사라지고 대신 황폐한 땅이 남았어요. 노트북을 내려다봤어요. 젖었지만 여전히 글을 쓸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본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할 일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말이죠. 하지만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최소한 더 잘 대비할 수 있었을까?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곳에는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훌륭한 경고 시스템이 있었고 사람들이 재난에 대비해 끊임없이 훈련했어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여기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건물들이 더 튼튼하게 지어져서 파도에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구조 작업을 시작했어요. 생존자를 찾고 부상자들을 돕고 더 많은 지원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제 기사가 오늘 본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느꼈어요. 이건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이런 재난에 더 잘 대비해야 해요. 한국처럼 잘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배워야 해요. 그래야 다음번에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언덕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지늘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전해야 할 이야기도 있었어요. 생존자들과 구조대원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물과 잔해를 헤치고 걸으면서 저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여기서 일어난 일은 끔찍했지만 우리가 이로부터 배운다면 이 파괴 속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저널리즘의 힘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자연의 분노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걸었어요. 계속 글을 썼고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앞으로 힘든 날들이 있을 테지만 희망과 재건의 날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도 전할 거예요. 큰 폭풍과 지진이 지나간 후의 날들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집을 잃은 사람들, 용감한 구조대원들, 그리고 도우러 온 친절한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글을 쓰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최소한 다음번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용한 어느 오후, 드디어 쉴 시간이 생겼을 때 노트북을 열었어요. 작년에 다녀온 한국 여행에서 썼던 예전 노트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기상청이라는 곳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은 거대한 기상 관측소 같은 곳인데 훨씬 더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자니 컴퓨터와 화면으로 가득 찬 큰 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곳에서 일하는 친절한 분이 저를 안내해 줬었어요. 그분이 말하길, 우리 시스템은 지진이 시작되자마자 몇 초 내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쓰나미가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몇 분이라도 경고할 시간이 생기죠. 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떠올리니 약간 슬퍼졌어요. 일본에도 훌륭한 경고 시스템이 있지만 이번 지진은 너무 크고 육지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경고가 모든 사람에게 닿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본 멋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안전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재난에 대해 가르친다는 내용을 썼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지진이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대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했죠. 서울에서 봤던 모의 훈련도 떠올랐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알람이 울리자 모두가 정확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침착하게 건물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마치 100번은 해본 것 같았어요. 아마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르죠. 타자를 치면서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뉴스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폭풍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나라들이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썼어요. 우리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야 해요. 한국에서 하는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 배워서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할 수 있거든요. 글을 쓰면서 한국 여행 중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울 안전체험관이라는 곳을 방문했었어요. 그곳은 마치 커다란 놀이공원 같았지만 안전에 대해 배우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연습할 수 있는 멋진 시설들이 있었어요. 가짜 지진방이 있어서 바닥이 흔들리면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죠. 심지어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가짜 지하철 칸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생각했어요. 전 세계 어디에나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덜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봤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계속 글을 쓰다 보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제 글이 폭풍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떠내려간 모든 집을 다시 세울 수도 없겠죠. 하지만 어쩌면 제 글이 미래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 썼어요. 지진이 일어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건물 말이에요. 집마다 음식, 물, 그리고 다른 중요한 물품이 들어있는 비상키트를 준비하자는 내용도 포함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재난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언급했어요. 한국에서처럼요. 글을 다 쓰고 나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등이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았거든요. 기사를 저장하고 런던에 있는 상사에게 보냈어요. 기사가 전송되기를 기다리면서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참 평화롭게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처럼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이미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 기사가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사람들이 제 기사를 읽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도쿄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드는 걸 바라보며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기자로서 제 역할을 다했어요. 일어난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렸죠. 슬픈 부분도 용감한 부분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 글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설 차례였어요. 큰 폭풍은 지나갔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장을 써야 할 때예요. 일어난 일에서 배우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장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챕터 6 행동을 촉구하며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도쿄 호텔방 커튼 사이로 햇살이 겨우 비치고 있었죠.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때의 바람 소리, 해안에 부딪히던 거대한 파도, 그리고 발밑에서 흔들리던 땅의 감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창가의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제 기사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을 향한 제 목소리, 변화를 바라는 절실한 외침이었어요. 타자를 치기 시작하며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가고시마에서 본 파괴된 건물들, 가족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구조 작업을 이어가던 용감한 구조대원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작년에 방문했던 한국 여행도 떠올랐어요. 그곳은 재난 대비가 잘 되어 있었죠. 우린 더 잘할 수 있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더 잘해야만 해요. 한국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재난에 대해 가르치는지에 대해 썼어요. 아이들이 지진이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을 상상해봤어요.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서울에서 봤던 놀라운 경고 시스템에 대해 썼어요. 일본에도 저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생각했어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에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개선하자는 거였죠. 글을 쓰면서 제가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미래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가 쓰는 모든 단어가 중요하게 느껴졌고 그것들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시 멈춰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아마도 다음 큰 폭풍이나 지진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걸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다시 노트북으로 눈길을 돌리고 각 나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어요. 재난은 국경을 따지지 않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보호할 때도 국경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경고 시스템을 배우고 한국의 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교육 방법을 공유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하루가 지나면서 제 기사는 점점 길어졌어요. 이제 단순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세계, 서로에게서 배우는 세계,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 더 적은 생명이 희생되는 세계를 말이에요. 해가 질 무렵 마침내 기사를 다 썼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등이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심지어 설레기까지 했어요. 모든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확인했어요. 정부 관계자부터 중학생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전송 버튼을 클릭했어요. 제 기사는 런던에 있는 편집자에게로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것들이 전 세계를 향해 보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어요. 부디 들어주세요. 부디 배워주세요. 부디 변해주세요. 제 기사가 태풍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진 못할 거예요. 파괴된 집을 재건하거나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다음번 재난이 그렇게 나쁘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겠죠. 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새로운 경고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더 많은 재난 훈련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아직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피곤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세상에 일어난 일을 알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죠. 창에서 눈을 돌리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아직 전할 이야기가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았어요. 태풍 산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재난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요. 그리고 저 클라라 존슨은 그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단순한 재난 기자가 아닌 변화를 원하고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전할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글이 누군가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다음번 큰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쩌면 제 기사가 그 일을 만드는데 작은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내일이 가져올 어떤 일이든 맞이할 준비를 하며 눈을 감았어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폭풍을 맞이하고 배우고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거요. 함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